안녕하세요. 전북이 참 좋다 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다솜 씨 요즘에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네, 그럼요. 요즘에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스크 쓰기가 참 답답한 계절이 오고 있어요. 조금 더워요. 너무 이제는. 덥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도 더 우려가 되는데요. 네. 지난 26일에는 KTX, 버스나 택시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은 대중교통도 밀폐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민 의식을 좀 발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부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까지 개학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우리 다솜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어제부터 개학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개학과 함께 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아휴,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다고 어디 가겠어? 통전 노래방, 그래. PC방 이런 데 갈 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큰일이에요. 네. 사실은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이런 곳을 좀 잘 안 가도록 자제력을 네. 갖도록 당부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라도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하기예요. 네. 자, 이제 전북이 참 좋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소식 아주 달콤한 소식을 준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바로 이분이요. 올해로 귀농 3년 차인 넝쿨 씨의 꿀벌들 이야기거든요. 이분 성함이 진짜 넝쿨입니다. 넝쿨 씨? 박넝쿨 씨. 진짜? 전통 방식 그대로 꿀을 모으고 있는 꿀벌과 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진한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꽃과 꿀벌의 계절. 노는 게 제일 좋아 땡땡이가 제일 짜릿해 이렇게 날 좋을 때는 땡땡이를 쳐줘야 제맛이지. 아이 뭐하고 놀지? 재벌어? 아니면은 허이! 꿀벌이? 다른 친구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갑시다. 들어! 노는 게 제일 좋다는 동안 꿀벌의 일탈. 그 일탈 속에서 만난 넝꿀째 날아온 꿀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꿀벌들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바로 보호장구 착용이죠. 올해로 귀농 3년 차인 박넝쿨 씨, 벌통한 꿀벌들의 건강 체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벌들이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러던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3년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벌들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색소음처럼 저한테는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일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벌통 50군을 돌보고 있는 넝쿨 씨는 좋은 꿀을 얻기 위해 전통 방식 그대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꿀은 좀 많이 좀 잘 수확이 됐나요? 첫 해 귀농했을 때 아카시아가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올해는 첫 해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 저녁 온도가 좀 따뜻해야 얘네들이 벌도 늘어나기도 하고 꿀도 잘 나는데 냉해를 입으니까 꿀이 안 나는 거예요. 꽃은 폈는데. 최고의 꿀을 모을 수 있도록 동물들이 건강한 농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가장 큰 거는 기후예요. 꿀벌들이 되게 민감한 곤충이다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몸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귀농 전 군복무 시절부터 맡은 상담 일은 청소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사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된 넝쿨 씨. 제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강의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일보다 서류 더미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관리라든지 공무원들 이렇게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인 일로 바뀌면서 좀 지친다. 사람을 놓쳤고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과감히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양봉했었거든요. 아버지도 양봉을 했었고 젊었을 때. 그래서 끊긴 가업을 새로 잇는 이제 상담하는 농부로서 한번 해보자.
이제 가족은 넝쿨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아드님이 도시에서 지내다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양봉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드님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젊은 사람들이 배워놓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도시로 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존 농업과 다른 미래 산업으로서 양봉업에 도전하는 넝쿨 씨. 자, 그럼 넝쿨 씨의 부지런한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 어디 맛 한번 볼까요? 살짝, 진짜 살짝. 꿀이 살짝 있네. 직접 채밀 작업에 나선 동아 씨.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돌리면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거 듬뿍 찍어줘요. 반으로 쪼개졌을 때 그 속으로 꿀이 들어와. 또 촉촉한데 꿀까지 있으니까 너무 달달해요. 꿀을 생산할 때 옛날 방식이 정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 시간 꿀벌들한테 맡겨두어서 자기들이 꿀 벌집에서 먹었다 뱉었다도 반복하기도 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꿀을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온 15도 이상의 실온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에도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에 실온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수분이 함유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넝쿨 씨의 농장에선 색다른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직접 만든 농촌 기업 브랜드를 통해 농장 체험과 꿀벌 공예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좀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 꿀벌하고 생태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어떻게 하면 생태계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전부 꿀벌을 통해 얻어지는 거라고 하니 넝쿨 씨한텐 정말 넝쿨째 날아온 꿀벌이 맞는걸요? 농장을 찾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는 넝쿨 씨입니다. 아카시아 개화 상태에 따라 벌통들은 이동을 하는데요. 미륵산 자락에서 좋은 꿀을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벌통을 만나러 가봅니다. 양봉업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강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양봉업 하시고 강의하시고 상담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바쁘신데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좀 더 여유롭기 위해서 귀농을 했던 게 맞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 저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저는 그냥 뿌듯하게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다역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는 상담하는 농부 넝쿨 씨.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 농부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수확물에 대해서 소득을 얻겠다, 아니면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가장 먼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차리시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먼저 캐치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과 접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만족감을 높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넝쿨 씨 인생에 넝쿨째 날아온 꿀벌과 함께 또 다른 내일을 꿈꿔봅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저는 참 몰랐네요. 저도 이제 땡땡이 안 쉬고 주인님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넝쿨 씨. 단순한 양봉업을 넘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달콤한 그의 꿈이 꼭 실현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가솜 씨, 네. 꿀벌이 기후에 굉장히 예민한 곤충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알고 계세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환경 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꿀벌의 개체 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꿀벌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요, 넝쿨 씨가 양봉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까지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넝쿨 씨 만나면 뭔가 마음까지 달콤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꿀의 쓰임새가 네. 정해져 있어요. 알 딱 것 하나입니다. 같아요. 예. 그 숙취 해소를 위해서 그 꿀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꿀에 이 쓰임새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네, 물론 그 숙제 해소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걸 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 실온 보관법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잘 실온 보관하셔서 네. 물 안 들어가게 잘 타서 숙취 해소 하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넝쿨 씨의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깐깐한 쪼꼬미 남진 리포터를 만나볼 차례죠.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지은입니다. 여러분 다들 문자 받으셨나요? 갑자기? 무슨 문자요? 문자 많이 와요, 저. 네. 여러분 지금 헌혈할 때입니다. 헌혈할 때. 문자 받으셨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혈액 수급량이 너무 부족해져서 지금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혈액 부족하다는 긴급 안전 문자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뭐 그래서 혈액 뭐 혹시 헌혈하셨나요? 저는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역시 뭔가 그냥 씨. 창백해 보이지 않나요? 했어요. 네. 그래요. 술 아니, 드셔서 지금 그런 줄 알았어요. 화장이 잘 됐어요. 지금 혈색이 너무 좋으시니까 한 번 더 하셔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헌혈의 집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네. 저도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요. 헌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 지은 씨에게 날아온 의문의 종이. 나 헌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건 운명의 데스티니?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어 헌혈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까지 보내며 헌혈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랑의 헌혈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화창한 어느 날, 지은 씨도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헌혈하러 왔거든요. 네. 근데 헌혈이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그런데 저도 네. 할 수 있나요? 헌혈 할 수 있죠. 일단 전자문진을 먼저 하시고 헤모글로빈 수치 측정, 혈압 측정, 그리고 문진표에 대한 응답한 거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헌혈 생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본 뒤 전자문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압을 측정해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혈액형으로 나오겠죠? 네, 무슨 형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A형으로 알고 A형으로 있는데 알고 계세요?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진 않겠지? 간혹 가다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있기도 해요. A형이 맞으시네. 휴. 체중은 몇 킬로세요? 마지막 단계 무사히 통과될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혈액은 체중에 비례해서 있거든요. 그 기준에 미달이 되시는 분들은 헌혈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어머 이럴 수가. 오늘 주제가 헌혈인데? 안 돼, 이럴 순 없지. 잠깐님, 감독님. 여기 빨리 검사 받으세요. 빨리 검사 받으세요.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하세요. 안녕하세요.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하셨나요? 아쉽게도 헌혈은 못하지만 거리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데요. 하지만 지은 씨의 노력에도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합니다. 아니 저는 엄청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집중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쑥 지나가니까 이게 확실히 의욕이 확 죽네요. 헌혈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면 비록 오늘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 시간 날 때 이곳을 지나갈 때 여기 헌혈의 집이 있었지 그때 캠페인 했지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헌혈에 대한 가짜 뉴스 그것을 알려드림. 코로나 때문에 전혀 위험성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전에는 했었어요. 코로나19 이거 19 때문에 헌혈 문제라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혈액으로는 전혀 감염이 되지 않고요. 헌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소독을 다 하고 있고 사용하는 물건 자체가 전부 다 일회용. 그리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열 체크를 하고 헌혈의 집에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위험이 없어요. 헌혈은
안전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헌혈의 집에는 혈액 부족 비상사태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을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런 게 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빛나는 시민의식 아닐까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보던 뭔가 헌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헌혈은 혈소판 혈장이라고 이거 성분 헌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1시간만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장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익숙한 듯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네. 혹시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헌혈의 집의 헌혈 왕이십니다. 헌혈 왕이요? 학창 시절 혈액 부족 국가라는 기사를 보고 헌혈을 결심한 황옥 씨.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자 시작한 헌혈이 어느덧 30여 년이 되어갑니다. 헌혈을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389회 했습니다. 헌혈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네. 엄청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보람 많죠. 우리나라로 시집 온 그 외국 여성분이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헌혈 증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드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작지만 귀한 그의 행동은 이제 남들이 먼저 인정해 줍니다. 이거 다 뭐예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금 좀 크게 받은 것도 있었는데 일부는 노인시설에다가 기부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헌혈 왕이 아니라 천사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엔젤 킹 이 정도? 헌혈왕 황옥 씨의 간절한 바람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헌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사랑의 헌혈에 좀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 놓여져 있는 대형 버스 2대. 대형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교직원이신가 봐요. 네, 이 대학의 학장입니다. 학장님도 헌혈하셨어요? 저희 했어요. 보여주세요. 여기. 오, 솔선수범하셨네요. 솔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합쳐서 다 같이 헌혈을 한 거예요? 예. 이게 국가적인 이런 재난에 헌혈이 또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는 것 중에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에 현재 전국에서 사랑의 릴레이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 아프세요? 네? 아프지는 않아요. 헌혈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헌혈 한 1년에 3-4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헌혈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그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가장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헌혈에 대한 가짜 뉴스, 그것을 알려드림. 아니 헌혈을 많이 하면은 피가 많이 빠져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이 또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제 여분의 혈액을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인체 활동에 무리가 되는 수준에서 체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분의 혈액을 체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건강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혈액센터에서 체열한 혈액은 이곳 전북혈액원으로 옮겨집니다. 오전에 체열한 혈액이 들어오면 제재 공급팀에서 혈액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전북 곳곳의 혈액센터에서 수많은 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빠르게 일해야 합니다. 뭔가 엄청 복잡해 보여요. 여러 환자들 중에서는 적혈구가 필요한 환자, 혈소판이 필요한 환자, 또 화상 환자처럼 혈장 제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삼성분 제제를 분리해서 공급하는 곳입니다. 수혈자에게는 중요한 혈액이기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꼼꼼히 몇 번씩 체크하며 분리합니다. 평상시 저희가 재고를 한 5일분 갖고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약 한 3.81분 정도라 사실은 한 1분 정도는 좀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지금이 정말 여러분 헌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전북도민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 혈액이 최상위 품질의 혈액으로 수혈자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더욱더 최상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혹시 헌혈하셨어요? 오늘이요? 아니요. 안 하지 됐는데. 요즘 혈 수분량이 너무 부족하대요. 헌혈하세요. 영상 보기 전에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나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제 마음이 더 뭉클하네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헌혈왕 황욱 씨 있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우리 황욱 씨가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야, 저는 이 말이 멋있어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도 놀란 거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건강 관리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헌혈왕이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다. 아, 이 생각이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지은 씨 헌혈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헌혈을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캠페인, 띠를 둘러매고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많이 만나면서 네. 이제 헌혈하세요, 헌혈하세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헌혈하면은 건강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 근데 정말 안전한 거 아시죠? 네. 아, 정말 안전한 그럼요. 겁니다, 헌혈은. 아, 근데 요즘에는 그 헌혈 버스를 동원을 해서 릴레이 헌혈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이 소식 아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학에서도 물론이고 군부대나 관공서, 그 기관들에서도 단체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봉사이자 또 사랑 나누는 게 헌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헌혈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돌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 밖으로 다니기도 좀 괜찮고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고즈넉하고 좀 숲길 위주로 많이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임진 외란 시절에 원래 있던 법당이 없어져서 그 직후에 세운 사찰인데 단청도 법당을 세운 직후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이 단청이 거의 400년 된 오래된 단청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크게 축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인데 한 달이나 연기가 돼서 너무 아쉽고 게다가 또 이 연기된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셔서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생활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가피력을 내리시니까 무사히 잘 버틸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네, 매년 5월이 되면은 떠오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많은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또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년 전 계엄군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 뒤를 아주 묵묵히 지켰던 존재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던 우리 어머님들의 손길이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광주에서는요, 매년 5월에 되면 5.18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날을 기억하곤 합니다. 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맞서 싸울 힘이 되어준 우리 주먹밥 이야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불의에 맞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80년 광주의 5월.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병군으로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항쟁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동네별로 밥을 지어 시위 차량이 지나가면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봉쇄된 광주에서 쌀은 목숨만큼 소중했지만 시민들은 기꺼이 쌀독의 밑바닥을 훑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말도 못했어. 이 우계 동문딸이라는 데 가면은 학생들을 개패새끼 패갖고 막 차에다 끄집어 올려갖고 가고 그랬단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봤단 게 그런 것을 보고 어미 밥도 안 먹은 새끼들을 힘없이 이렇게 쓰러져 간 것을 보고 우리가 밥이나 좀 돈 좀 걷어서 해서 배부르게 좀 먹고 싸우게 하자고. 누군가는 그저 주먹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5.18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었죠. 80년 5월 시민들이 만든 정의의 맛이자 5월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수십 명이 날라들어서 주먹밥을 만들어갖고 비닐봉다를 담아서 박스 해서 봉고차는 실어 나르고 우리는 만들고 그랬어. 어디다가 주고 왔냐고 우리가 물어보거든. 기사들 보고 도청 앞에다 주고 어디다 주고 다 줬다 그래. 잘 골고루 논아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 골고루 논아 먹는다. 한마음 한뜻으로 빚어진 5.18 주먹밥. 이 주먹밥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5월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특색 있는 방식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4시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던 대구를 돕고자 광주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나눔 베품 그런 연대 정신이 곧 강주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머니 집에서 도와줄 때 뭐 있을까 하다가 코로나19로 정말 의료진 선생님들이 너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5월에 어머니 사랑의 도시락을 주먹밥을 만들어서 보내자.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겠죠. 옛 전남도청 근처에 자리한 주먹밥 전문점. 이곳에서 역사와 의미를 품고 새롭게 변신한 주먹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대와 이제 과거 세대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현대식으로 맞춰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주먹밥 전문점 1호답게 새우 크림 주먹밥, 낙지볶음 주먹밥 등 그 종류도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5180 주먹밥 세트. 이 세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걸 가지고 5.1 광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광주의 5.18 정신에 대한 사람들의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먹밥 하나하나에 광주의 정신을 담는 젊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이 주먹밥이 젊은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음식으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5.18 민주화 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이제 주먹밥을 드시면서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상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주먹밥이 5.18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이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5.18의 정신, 5.18의 혼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또 인간에게 헌신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광주의 정신이 깃든 다양하고 맛있는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겠죠? 광주의 봄은 그 당시 광주를 지키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교가 누구 그때 당시에는 지킬 사람도 없고 혼자 그 계엄군을 피해서 와서 학교 지킨 그런 역사가 있었어. 전부 시체들 아주 다 있고 5.18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비극적인 일로 가족 사명감으로 지키고자 했던 이곳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색다른 먹거리를 만들었는데요. 5월이 되니 주문이 늘었습니다. 보통 한 900개, 1000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거의 1000개로 했는데 오늘 지금 배송할 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직접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그제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 이것의 정체. 바로 주먹빵. 모양도 주먹밥을 꼭 닮았습니다. 5.18 그 당시에 어쩜 대동 공동체 다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렇게 서로 나눔하고 이렇게 했던 근데 여기도 마을 공동체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5월에 발견됐던 제품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림이라고 5월하고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만드는 건강한 빵입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드는 5월 주먹빵.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40년 전 그날처럼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먹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추구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연상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꼭 주먹밥처럼 주먹빵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알리고. 옛날에는 주먹밥에 정말 소금 하나로 이렇게 간을 해서 나눔 문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이 빵 하나에 모든 정성이 들어가고 또한 영양분도 또한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나누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곳에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빵 봉투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저마다 새겨진 그날의 사연, 5월의 역사를 담은 주먹빵입니다. 제가 싸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님이 나주에서
아들을 찾으려고 도청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은 엄마한테 빨리 가라고 하고 엄마는 아들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찾기 위해 나주에서 도청까지 걸어오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았다. 얼른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곧 들어갈란께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주화가 실현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10일간 펼쳐진 5.18 민주화 운동의 시간대별 기록도 담았습니다. 5월 광주에서 보냅니다. 5월 주먹밥. 나눔과 연대로 가득했던 80년 5월처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5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상큼하는 주먹밥이라고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니 더 정겹습니다. 의미 있는 글을 이렇게 다 넣으셨네요. 네. 5.18의 그 아픔을 잊지 진짜 말고. 이거는 모아야 되겠다. 진짜. 세상에 전달되지 못한 그날의 사연입니다. 5.18 때 주먹밥은 그냥 소금물을 적셔서 주먹으로 싼 게 전부였는데 도시락 색깔부터서가 그 입맛을 돋구게 만들고 그때 그 주먹밥이 그리워지는 그런 면도 있네요. 광주 어머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 그걸 상징하는 뜻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먹는 80년 5월입니다. 지금 40년이 됐어도 지금의 우리는 엉어리가 있어서 보면은 나 말을 눈물 날아가는 괜시리. 5.18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도 현장을 봤고 시체들을 봤고 또한 나 막 가슴이 그때 떨렸던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5.18 노래만 부르면요 전율이 여기서 끝까지 있어요. 진짜 소름 끼 소름. 지금도 모르고 있어서 이 빵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먹밥으로 기억하는 5.18 민주화 운동. 앞으로도 우리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좀 먹먹해졌는데 이 광주의 주먹밥은 뭔가 이 주먹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뭔가 이 숭고한 정신으로 똘똘 뭉친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먹밥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있잖아요. 네. 이 포장지는 그날의 기억을 기록해서 했다고 해요, 이 포장지에. 그래서 이 포장지가 점점 전국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만든 이 정의의 맛, 5월의 광주의 주먹밥,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할 소식은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맛집을 소개해드릴 차례예요. 그렇습니다. 100년 가게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역에도 100년 가게 명패 붙어있는데 많던데. 네. 자, 오랜 세월 이 한 자리에서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화면을 집중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갑니다. 맛없다 그러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전통을 지켜온 집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100년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강원도 철원. 수십 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가게라고 해서 갔는데 60년 전통? 여기 100년 가게 아니에요? 100년 가게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곳인데요. 오랜 세월 지키고 버텨온 뚝심 있는 열정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인 막국수입니다. 60년 전 막국수 가게를 시작한 일대 주인장 고 손남이 어르신입니다.
그 뒤를 이은 김순호 사장님. 어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수십 년째 이어온 맛을 다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굽은 날씨에도 줄을 잇는 손님들. 아마도 변하지 않는 그 맛 때문이겠죠? 어머니가 그 간장, 그 장맛으로 간을 해야 깊은 맛이 있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왜 편안하게 그냥 하시지 그러냐 그래도. 그리고 사는 고추장은 하면은 너무 이제 그냥 달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집고추장으로 저희가 그 고추장도 저희는 다 그냥 그 매실 고추장 뭐 그런 거를 다 담아서 해요. 늘 어머니께서 고집해온 것처럼 좋은 재료와 건강한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맛과 정성은 딸과 사위에게도 이어져 가는데요. 대를 이어갈수록 세월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갑니다. 대학원 가기 전에는 솔직한 말로 이걸 언제 그만두지? 언제가 이거 그만둘 타이밍이지? 그런 생각만 많이 했었어요. 솔직한 말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뭐 외국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뭐 이제 일본 같은데 특히 그 조그만 학고방에서 뭐 7, 80년씩 그냥 뭐 100년씩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들이 대기업에 뭐 상무래도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아들이 기꺼이 사표를 내고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 우동을 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잘 이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 귀한 거였구나.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잘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정성의 맛과 그런 어머니의 맛을 지켜온 딸의 노력이 더해져 점점 더 맛있어집니다. 요즘에 와서 점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면에서요? 맛이 이상하게 그전보다 더 맛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연속 며칠을 오네요. 고향 같은 집이라 그럴까. 그냥 철원에 가면 막국수집에는 꼭 가야 되는 집. 그런 집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추억이 있는 집. 그런 집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장님의 미소가 아름다운 100년 가게입니다. 역시 강원도는 메밀과 인연이 깊은데요. 춘천의 또 다른 막국수집. 아버지의 고집과 유산을 이어가는 홍웅기 사장님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메밀의 순수한 맛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느껴지는 순메밀의 뚝심.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제 고집인 대로 저희 집은 순메밀로 하고 있고 지금도 춘천에서 순메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순메밀로 하면 면이 잘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말도 많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그 메밀 가루로 면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저희 집의 전통이자 그걸 이제 쭉 가업으로 삼아서 계속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순수한 메밀 막국수의 맛을 고집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도 순도 100%의 순메밀 막국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협의회를 통해 메밀도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질 좋은 국내산 메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메밀가루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100% 메밀의 맛. 쫄깃함은 덜하지만 부드럽고 구수한 메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메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메밀가루로 직접 만든 메밀묵.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메밀 동동주까지. 저희 메밀 동동주는 쌀하고 메밀하고 같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고 저희 집의 이제 특징은 그 솔잎을 끓여가지고 솔잎 그거를 넣는다는 거. 네, 그래서 솔잎 향이 나는 메밀 동동주. 손님들의 입맛에 따라 좋고 싫음의 차이가 확실한 순메밀 막국수. 순메밀이라 생겨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습니다. 먹고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메밀 알레르기. 어머. 근데 수천 막국수집을 다 드실 때 이거는 식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모시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바로 메밀 알레르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계속 막국수를 먹었는데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막국수가 100%를 먹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주사 맞고 그러니까 싹 가라앉아가지고 저희 그때 진짜 난 막국수 잘 안 먹는데요. 우리 예. 막국수 잘 안 드세요? 죽은 동상 예. 올 때가 이 집이가 설거지 했을 거야 아마. 아유 막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어요. 원래 여기 자주 오세요? 예. 아니 자주 안 하는데 2번 왔어요. 아. 예. 3번 왔구나 3번. 예. 뭐야? 정말 맛있으신가 봐요. 춘천 막국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춘천에도 막국수 집이 오래된 집들이 많고 지금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회에서도 좀 막국수 아카데미 과정 뭐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된 전수자를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이런 게 또 저희 막국수 협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또 저도 또 저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국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100년 가게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100년을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뚝심과 편리함에 기대지 않는 인내와 끈기. 꾸준한 손님들의 사랑이 있어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장인의 손맛. 그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의 맛이 아닐까요? 혼자서 이룰 수 없기에 더욱 값진 그 이름, 100년 가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맛을 지켜주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봐요. 아, 영상을 보니까요.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맛집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그 민물 매운탕이 정말 별미잖아요. 그렇죠. 싱싱한 생선으로 이거를 끓여내면은 진짜 이열치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0년 이상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중기업 중에 자, 이 기업은 100년 이상 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가게를 대상으로 이 100년 가게 인증을 해주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또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의 가게들이 이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100년 가게 이 선정 가게 찾아서 맛집 투어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의 100년의 명맥을 이어나갈 맛집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요. 요즘에 이게 그렇게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차박. 차박 진짜 제 버킷리스트에 썼잖아요. 이번에. 그래요. 아니 너무 낭만 있더라고요. 그 노을 지는 그 바다에 차 탁 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노을을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지금 말한 지은 씨가 말한 이 차박이요. 혼자서 여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걸 차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 안 갔어요, 저는. 네,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든든하게 배를 채워줄 음식을 싣고 떠나는 차박 캠핑. 자, 오늘은 충남 서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맑고 잔잔한 파도와 울창한 해송, 해안을 따라 이어진 아카시아 나무 숲이 절경을 이루는 곳. 천혜의 조건을 자랑하는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야, 여기 분위기 좋다. 오늘 캠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텐트 안 가져왔는데 어떡해요? 텐트 없어도 돼요. 텐트 없이 캠핑을 해요? 네. 아니, 무슨 캠핑이길래. 여기 어딘가 본데요? 혹시 저분들? 자연과 함께 조용하고 안락하게 해수욕과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캠퍼들의 성지로 알려진 춘장대 해수욕장. 가지각색의 개성 넘치는 텐트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캠핑하러 오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는 용인에서 왔어요. 텐트부터 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텐트는 안 치세요? 일단은 차에서 자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캠핑카네요. 예, 캠핑카입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보세요. 따라라란딴. 오,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전자레인지 있죠. 세면 도구, 비누, 샴푸.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요. 이렇게 TV. 오, 이 온수 매트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나 봐요. 아, 이게 또 따끈따끈하니까 또 누워서 잠이 솔솔 올 것 같네. 아유, 좋다. 정말 호텔방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 아니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화장실이 없네요. 아니죠. 여기가 집인데 여기를 피시고 여기서 샤워를 하시고 캠핑용 변기가 여기 있어요. 전기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기는 태양열 충전도 하고요. 그리고 주행하면서도 충전이 되고요. 그 모든 게 충전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배터리로 충전이 되게 돼요. 안전한 여행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신트렌드로 자리 잡은 차박. 시설을 갖춘 캠핑카가 아니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이게 뭐예요? 아, 요게 이제 애들이 이제 편히 잘 수 있게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박 캠핑을 위해선 뒷좌석과 트렁크를 평평하게 해주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합판을 이용해 굴곡을 최소화해줍니다. 이 매트는 왜 까시는 거예요? 아, 좀 딱딱하니까 좀 편안한 뭐 침대처럼 그래도 애들이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게끔. 푹신한 매트까지 깔아주면 싸늘한 바람과 벌레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포근한 공간이 탄생합니다. 날씨 영향도 받지 않고 따로 텐트를 접고 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는데요. 우와! 아, 이 정도면 제가 이렇게, 이야, 진짜 편하다. 캠핑을 즐기는 방법이 텐트부터 아까 그 캠핑카 아,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차박 캠핑은 좀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면 시간만 되면 뭐 금요일 날 퇴근해서 애기들한테 그냥 놀러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다 보니까 참 경제적이고 또 지금 이 시기에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낚시객과 등산객 문화였던 차박 캠핑. 코로나19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요즘 한국 특유의 캠핑 문화와 맞물리면서 차박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아니, 혼자서도 차박을 즐길 수 있어요? 네, 혼자서도 가능하고 홀가분하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혼자 홀로 편하게 그냥 즐길 수 있죠. 요즘은 혼밥족들, 예. 혼용족들도 있는데 예, 예. 요 솔 캠핑이라고 그래서 혼자서 떠나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차박 솔 캠핑. 얼마나 편안한지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하늘도 보이고 빗소리도 들리고. 비야, 네가 살렸다. 나의 감성을. 얘들아, 준비됐어? 네! 네! 자, 그럼 바닷가로 출발!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겨볼까요? 야영장 앞에 펼쳐진 서해안의 자랑 갯벌로 떠납니다. 물이 빠진 후 드러나는 모래갯벌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조개며 개불,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는데요. 잡았어, 서우야? 노랗게. 와, 조개 깼다. 꽃게 잡았다. 꽃게도 잡았네. 조개. 어느덧 굵어진 빗줄기에 서둘러 캠핑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온몸을 녹여줄 칼국수를 준비합니다. 아, 이게 야외에서 먹으면 그 맛이 달라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배고파. 와. 쌀쌀한 비바람에 꽁꽁 얼었던 몸이 뜨끈하고 담백한 국물 한 모금으로 녹아내리는데요. 편식하는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나 봅니다. 봄날의 포근함과 여름날의 청량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서의 차박 캠핑. 오늘이 훗날의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오늘 이렇게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차박의 매력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언제 어디로든 누구나 떠날 수 있는 차박 캠핑,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안전에 대한 걱정은 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차박 캠핑.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차박 캠핑에 도전해보세요.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에 적었어요. 차박 캠핑. 네.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데요. 너무 좋네요. 갈까요, 진짜. 갈까요? 갈까요?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베큐 보셨죠? 네. 바베큐 진짜 침 질질질 너무 떠나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자, 그런데 이 차박 때문에 요즘에 이 자동차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차박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 다양한 장비도 싣고 그쵸. 실내도 넓어야 보니까 SUV 차량들이 참 인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사실 매일 출퇴근으로만 활용했던 이 차박을 캠핑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전북이 참 좋다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요즘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가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있죠. 전주동물원 재개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재개장을 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동시 관람 인원 5,000명으로 제한을 두면서 재개장을 했는데 코순아 잘 지내고 있지? 그렇지 않아도 지은 씨 제가 갔어요. 주말에 가서. 정말요? 네, 동물원 가서 코순아 잘 지내니? 불렀는데 저는 외면하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일단 오리지널 제가 가야 다른 그러니까요. 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 동물원뿐만 아니라 이 전주 화산체육관도 전주 빙상 경기장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생활 속 사회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마음을 꽃과 나무로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죠? 네, 어제부터입니다. 호동굴 양묘장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꽃과의 어울림 자연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매주 화, 수, 목요일을 통해 꽃의 일생을 관찰하는 100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많은 걸 조심해야겠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